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이 영상은 가볍게 듣고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계산대에서 스쳐 지나간 짧은 표정, 가족의 살짝 달라진 말투. 별것 아닌 일인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이 되어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반복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나만 이럴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민해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성격이 까다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왜 작은 일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쇼펜하우어와 에픽테토스라는 두 철학자의 말을 빌려 흔들리는 마음의 구조를 천천히 짚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낯설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용어 없이 우리의 일상 언어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은 덜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가? 젊을 때는 넘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말,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전화를 받지 않는 자녀.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쁜가 보다. 뭐 별일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일인데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별일 아닌데 하루가 망가진 느낌입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저녁까지 따라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들어서 유난 떠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런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혼자 조용히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예민해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지금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계속 탓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변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왜 작은 일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는지, 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풀어봅니다. 이해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들.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원이 카드를 받으면서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카드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느렸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났습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나를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 종일 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요즘 내가 뭘 잘못했나? 점심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그제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그냥 바빴구나. 하지만 하루 종일 불안했던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친구가 딴청을 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귀찮은가?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나? 그 후로는 말을 줄였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잠깐 딴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또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그냥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신경 쓰이게 한 건가? 내가 요즘 잔소리를 많이 했나?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혼잣말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할걸? 왜 그랬을까? 내가 오해한 건가? 너무 심하게 받아들인 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작은 일들이 쌓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데 모이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게 됐을까? 흔들리는 마음의 원인.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따라온다고.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늘 불행한가?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가? 그 이유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건 당연하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 작은 기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기대들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의 민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음이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는 천천히 머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의 평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계산원의 찌푸린 표정.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얼굴 근육이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사건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 그 자체는 그저 바빴을 뿐입니다.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를 귀찮아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사건이 고통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건은 중립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달라진다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사건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왜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질까요? 왜 예전에는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힐까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세 가지 이유. 첫째, 기대는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기대는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안다. 바쁜 거 이해한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각자 바쁘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주 작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작은 기대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대인 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긋났을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트 계산원의 표정.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의식 중에 기대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겠지. 웃어주지는 않더라도 찌푸리지는 않겠지.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기대의 잔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 인식하지 못하는 기대,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삶의 속도가 느려지며 감정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심한 말을 해도 금방 잊었습니다.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는 오래 머뭅니다. 아침에 느낀 감정이 저녁까지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의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도 넓어진다고, 공간이 비면 감정이 그 공간을 채운다고,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은 하루,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른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잊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커집니다. 생각이 커지면 감정도 커집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무슨 일이 있나?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젊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젊을 때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하루는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감정도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감정은 더 깊이 느껴집니다. 셋째, 이제는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날이 길지 않습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친구와의 차 한 잔.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친구가 딴청을 부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라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시간의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각각의 순간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나하나가 소중해진다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해진다고,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예전에는 넘겼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내일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혹시 모르잖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런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은 더 빨리 반응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고치지 말고 바라보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뎌져야 할까요? 더 강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단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면 조금 덜 두렵습니다. 내가 약해진 건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빨리 반응할 뿐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얇아진 것입니다. 얇아진 마음은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빨리 반응합니다.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달라진 것입니다. 젊을 때와 다른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가 불편하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계산원이 찌푸렸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불편할까? 내가 무엇을 기대했을까? 내가 무엇을 바랐을까? 그렇게 물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아, 나는 친절을 기대했구나. 나는 웃어주기를 바랐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불안할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 그렇게 물으면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아, 나는 연락이 오기를 바랐구나. 나는 관심받기를 원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유독 마음이 흔들렸을까? 흔들림을 없애지 않는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기대가 남아있고 감정이 선명해졌으며 시간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알면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니구나. 내가 약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철학 채널입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함께 들여다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